자, 사상의학과 팔체질에 대해서 팔체질 TV를 운영하고 있는 배철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팔체질 의학의 탄생과 사상의학에 대한 개요,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릴게요. 뭐 아는 분도 이제 많고 여러 사람들이 체질에 대해서 이제 듣고 보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체질이라는 거는요, 바짝 마른 체질이다, 더운 체질이다, 찬 체질이다, 예민한 체질이다, 이런 거하고는 다른 개념의 체질이에요. 차다 덥다는 체질이 아니고 어떤 체질에 나타나는 증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체질의학에서 얘기하는 체질은 이재만 선생이 분류한 태음인,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 이 사상 체질과 권도원 선생이 분류한 금음, 금양, 목음, 목양, 수음, 수양, 토음, 토양 체질 이 8가지 체질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엄연히 말하면은 지난번 동영상에서 팔체질은 체질이라는 것보다는 사상 체질의 한 태음인의 목음, 목양, 목음 타입, 목양 타입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왜냐하면 그 체질마다 그 음식이 정해지는데요. 약물과 음식이 정해지는데 이 약물과 음식은 팔체질을 따르지 않고 사상의학에 따라서 약물을 적용하고 사상의학적으로 체질을 분류한 다음에 표리, 음양, 한열, 허실 다시 얘기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표리, 음양, 한열, 허실 이 8가지의 8강이라고 우리 한의학에서 말하는데요. 8가지 큰 강령에 따라서 분류해서 그 증상을 보고 한약을 투여하는 것이 이 모든 한의학의 기본 방법입니다. 그래서 팔체질은 침으로 발전해 왔고 사상의학은 약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번번이 우리가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 체질식의 발전은 이재만 선생님도 몇 마디 언급은 있었지만 후대에 와서 1960년대에 팔체질에 대한 논문들이 나오면서부터 체질식은 발전했고 지금은 그 당시보다도 훨씬 더 발전해서 많이 세분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체질학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질을 알면 건강이 보인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체질은 역사적으로 볼 때 근거가 있냐고 누가 묻는데요. 역사적으로도 히포크라테스라는 의학의 아버지가 사체액설을 얘기했죠. 담즙질, 신경질, 다혈질, 점액질 이 4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치료에도 써먹고 또 나름대로 분류도 하고 이렇게 이제 히포크라테스라는 성인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후대에 오면서부터 의학의 목차에서는 체질이라는 것은 완전히 빠져버렸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때 못 고치던 병이 지금도 못 고치던 병이 되고 있고 예를 들면 당뇨병, 고혈압 이런 것이 되겠죠. 그 당시 못 고치는 병이 지금도 못 고치는 병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혈압약을 의사들이 투여하는데 약을 보통 시작하면 평생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얘기한다면 혈압약은 평생 먹어도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먹으면 약을 끊기가 어렵습니다. 당뇨를 유지하는 것 뿐이시죠. 그러니까 당뇨약을 먹어서 당뇨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끊으면 리바운드 돼서 다시 당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묘하게도요, 이 체질의학에서 체질식 섭생을 하고 발효 음식을 먹고 이렇게 열심히 컨트롤을 하면 대체로 한 달 정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 당뇨도 내리고 혈압도 내리고 그래서 운 좋은 분들, 잘 하는 분들 경우에는 당뇨약을 끊기도 하고 혈압약을 끊기도 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혈압약을 평생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번 체질을 점검하고 자기 몸을 관리해서 건강이 좋아지면은 자연스럽게 약을 끊는 이런 일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다시 얘기하면 반복하면요. 어렸을 때 내가 깡 말랐는 체질인데 지금은 살이 찐 체질이 되었다. 이것은 체질이 아니에요. 체질은 사상과 팔체질만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는 이제 유전 법칙이 또 있습니다. 반드시 부모 중에 한 체질을 담는다. 이런 것은 그것이 바로 체질이죠. 그래서 부모가 덥다고 해서 아들이 더운 사람이 나온다 이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체질의학을 할 때 체질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체질과 사상의학과 팔체질에서 얘기하는 체질은 다르다
이것을 항상 머리에 두고 의사들과 대화할 때 혹은 책을 볼 때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인류 최대 비밀이 체질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체질은 인간만에게만 4가지 타입의 체질이 있습니다. 동물들은 체질이 없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는 태양물 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는 이런 것을 후천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의사의 진찰을 통해서 해야만 되고요. 동물들은요, 자기가 선천적으로 자기가 뭘 먹어야 되나를 알고 태어납니다. 먹거리 조절 장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요. 자연적으로 육식동물은 육식만 하게 되어 있고 채식동물은 채식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심지어는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어떤 그 영양소가 좋은데 뿌리를 받고 거기서 싹을 트고 열매를 맺고 하죠. 예를 들면 열대지방에서 사는 식물은 열대지방에서 살고 추운 데서 못 살고, 사람은 묘하게도요,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이 추운 지방에 가서 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만이, 인류에게만이 이 체질이라는 게 있고요. 나머지 동물, 식물은 한 가지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인간이 약으로, 음식으로, 자기 몸의 먹거리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비밀이 있습니다.